수학상 다항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그 용어는 당연히 전부 다 이름이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외울 게 너무 많다. 이건데 사실 수학을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수학 외워야 되는 과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수학은 외우는 과목이 아니고 외워지는 과목이에요. 외워지는 것과 외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 외우려고 읽지 마시고 반복해서 외워지도록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수학 문제를 풀려면요, 개념을 알아서 풀 수는 없어요. 개념을 쓸 수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한 번 집어넣은 거, 두 번 집어넣고 세 번 집어넣으면 기억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집어넣은 기억을 자주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많이 출력해 보느냐가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랑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능 때까지 니네가 한 번 배웠던 이 개념을 몇 번 꺼내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꺼내본 사람일수록 기억이 오래 가고요. 그 사고 과정이 단축돼요. 나중에 가서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특히 22번 같은 킬러 문제는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진짜로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사고 과정들이 엄청나게 긴데 그걸 어떻게 다 푸냐라고 하면 문제를 많이 풀고 개념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그 중간 단계가 다 사라져 있습니다. 이따가 식들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다음 본인이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지. 기억을 하려면 본인한테 쉬운 방식으로 바꿔야겠죠. 그죠? 우리한테 문자로 주어져 있거나 우리한테 글자로 주어져 있는 걸 그림으로 바꾼다든가 말로 바꾼다든가 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외워지도록 하셔야 돼요. 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쌤은 당연히 수학을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수학 강사하고 있겠지만 중1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한 번도 수학 공식을 외워본 적은 없어요. 쌤은 아직까지도 외워졌어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근해 공식도 마찬가지. 외워졌어요. 근해 공식을 어떻게 외워지게 만드냐? 계속 만들면 돼요. 근해 공식을 계속 만드시면 한 100번 만들잖아. 그러면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만드느니 외워지는 게 낫겠다. 나중에는 외워집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니네가 수학이 외울 게 많은 학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외워지도록 하셔야 돼요. 특히 거기 보시면 뭐 상수항 이런 건 한글이니까, 대신 한글이라고 하지만 이게 한문이죠. 한문, 그지? 그래서 한문을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 수학의 정의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한자로 돼 있으니까. 항이라고 돼 있죠.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거기 예자가 이렇게 딱 들어져 있네. 그러면 얘가 항인 거지. 그죠? 수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얘가 항인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5 곱하기 x인데, 이렇게 숫자와 문자의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곱할 때 그냥 마이너스라고 써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요게 숫자 마이너스 1, 5, 문자 x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니까 이게 항인 거죠. x제곱은 x를 2번 곱했다 이 뜻이죠. 이걸 지수라고 하고, 그지? 그래서 x가 2번 곱해졌으니까 이것도 항이에요. 왜냐하면 문자하고 수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x가 없잖아. 그지? x가 없잖아. 얘가 상수항입니다. 두 번째, 특정한 문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식을 보면 숫자하고 문자가 곱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자 앞에 있는 숫자, 얘를 개수라고 한다. 3번,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쌤, 이 식은 항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자, 이것도 상수항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니까. 이것도 요것도 항입니다. 그죠? 항이 3개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이런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한다. 써 있어요. 네 번째, 1개 또는 2개 이상의 항의 합 또는 차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럼 이거 왜 차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 식은
더하기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합이라고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항식은 뭐냐? 이 하나하나 항을 얘기하는 거죠. 단이 짧을 단이란 뜻이고 다가 많을 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항이 많다, 항이 짧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섯 번째 차수. 차수는 거기 보시면 항의 차수라고 되어 있어요. 차수가 두 가지죠. 항의 차수.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여기서 보시면 얘는 x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얘는 2차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x가 하나만 곱해졌으니까 얘는 1차다. 자, 상수항은요 x가 없죠. 앞으로 x가 없을 때, 미지수가 없을 때 우리는 0차라고 합니다. 그거를 상수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수항은 항상 0차입니다. 차수는 0차. 됐죠? 그래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게 차수입니다. 자, 그 다음 이따가 다시 추우면 틀게요. 근데 그러면 쌤, 이 다항식은 몇 차식이에요? 라고 하면 이거는 2차, 얘는 1차, 얘는 0차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거기서 밑에서 보시면 다항식의 차수는 그 다항식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차수를 얘기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2차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제일 높은 차수로 이 다항식을 정의하는 거니까. 그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동류항.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을 얘기한다. 자,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0차니까 차수가 같은 항이 없네요.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식 한번 볼게요. 그 예제 2번 보시면, 자, 예제 2번 보시면 x의 3승 플러스 3x 제곱 y 마이너스 2x y 마이너스 x제곱 y 더하기 5x y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라는 아주 복잡한 식이 있어요. 당연히 다항식이겠지. 항이 여러 개니까. 그지? 자, 이 다항식에서 x에 대한 동류항 이렇게 써 있어요. x에 대한 동류항. 거기 동류항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류항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 이랬어요. 그죠? 자, x에 대한 동류항이라고 하면 그 특정한 문자가 x인 거죠. 얘가 그 특정한 문자인 거니까, 자, 특정한 문자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건 x의 차수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x가 3번 곱해졌어요. 그죠? 얘는 3차입니다. 그죠? x의 3승 3차. 얘는요 x가 2번 곱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2차죠. 그럼 얘들은 동류항이냐? 라고 하면 x의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요? 라고 하면 얘는 x가 하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1차인 겁니다. 1차. 얘는요? x가 2개 있죠. 여기 있네. 그지? 그래서 얘도 되는구나. 그래서 얘랑은 2차라서 동류항입니다. 얘는요? x가 하나죠. 그래서 얘입니다. 얘 1차입니다. 얘랑은 동류항입니다. 그죠? 그 다음 얘는요? 얘도 1차예요.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x라는 건 마이너스 1에 x 곱한 거니까 x가 하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동류항. 얘는요? 0차겠죠. 이건 0차. 그래서 이 세 개가 동류항인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가 동류항인 거예요. 얘는 동류항이 없고 얘는 동류항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지? 그런데 이건 x에 대한 동류항인 거고요. 지금 x는 여기 1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x에 대한 동류항.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라고 하면 이거는 x제곱에 대한 동류항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x제곱도 새로운 문자잖아요. 그죠? 뭐 2가 있어. 이게 x야. 그럼 x제곱은요? 4니까 얘랑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랑 x제곱은 다른 문자예요. x를 2번 곱한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x제곱에 대한 동류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문제 이제 가시죠? x에 대한 동류항을 구해라 그러면 이 세 개를 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자 y에 대한 동류항
어떻게 될까요? y가 1차인 식을 다 쓰면 되겠죠, 그죠? y에 대한 동량이라고 하면 y가 1차인 거. y 하나인 거 여기 있네. 요거, 그지? y가 하나네. 여기도 y가 하나네. 요것도 y가 하나네. 요것도 y가 하나네. 그지? y가 하나인데 저 4개나 되네요. y에 대한 동량은 3x 제곱 y 마이너스 2x y 마이너스 x 제곱 y 5x y 이게 전부 다 4개가 동량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니네한테 동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떤 문자인지를 지정해 줍니다. x에 대한 동량인지 y에 대한 동량인지. 실제로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언제 생기냐면 수능 시험에서 x에 관한 등식 이렇게 적혀 있는 때가 있고 x에 관한 함수 이렇게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쌤 얘는 차수가 3차가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건데 얘는 x 2개에 y라는 문자가 하나 곱해진 거니까 3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x에 대한이라는 뜻이 딱 이 문장이 써지면 x만 문자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y는요 숫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얘한테 요 식이 몇 차식이냐라고 하면 x에 대해서는 2차식이고 y에 대해서는 1차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차수를 따져 라고 하면 3차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수능에는 정말 자주 나와요. x, y를 다 주고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하면 x만 미지수인 겁니다. x에 관한 함수 그러면 x만 미지수인 거니까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이라고 써 있으면 요것만 미지수로 봐라.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해라. 이해됐어요? 상수는 숫자 취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니네한테 이걸 x에 대한 동량 구해라 라고 하면 x가 몇 개 있는지 따져가지고 x가 2개짜리 동량, x가 하나짜리 동량, y에 대한 동량 구해라. y가 하나인 것들 다 동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 그지? 다 그냥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 거기서 이제 다항식의 정리라고 있잖아. 한번 읽어볼게요.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은 동류한끼리 모아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항식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예제 있죠. 거기에는 예제.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거기에는 예제. 자, 봅시다. 여기다가 줄을 그어놔야겠구나. 안 넘어가게. 여기도 지워서 하나, 둘, 셋, 그만. 자, 여기 보시면 3x 제곱 예제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인데 자,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라 라고 하면 꼭 앞에 뭐가 쓰여져 있어야 돼요. 뭐뭐에 대한이라고 돼 있어야 돼. 그래서 1번 보시면 x에 대한이죠. 그지?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돼 있으니까 x만 미지수로 보세요 라는 뜻이니까 x만 미지수로 보면 얘는 2차입니다. 그죠? 3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자, 얘는 2차. x만 미지수로 보는 거예요. 얘는 1차. 얘는 상수. 얘는 1차.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x의 개수만 세는 거니까.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해라 라고 하면 내려가야 돼, 차수가. 그러면 2차부터 쓰는 거예요. 3x 제곱부터 쓰는 거고 그 다음 1차를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 1차가 2개 있네요. 그죠? 이렇게 1차가 2개 있을 때는 꼭 x로 묶어주셔야 돼요.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그 미지수 x로 묶어주셔야 된다. 그럼 x가 이렇게 묶이면 여기 앞에 4가 있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되겠죠? 요거에서
x만 뽑아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x y에서 x만 뽑으니까 마이너스 1 y만 남겠고 x를 뽑았으니까 4가 남겠죠.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다. 자, 나머지는 다 상수들. 상수들은 0차니까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겠네요. 왜? 가장 차수가 낮으니까. 메리트수 정리로 하면 2차, 1차, 0차. 되겠죠? 그리고 y에 대한 하면 달라지겠지. 오름차수는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 밑에 있는 2번 보시면 그 문제에서 2번 보시면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지?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정의들이에요. 차수가 뭐고 배수가 뭐고 항이 뭐고 당식이 뭐고. 쌤 지금 설명드리고 있긴 한데 본인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될 내용이죠. 그죠? 왜냐면 뭐 내가 설명할 거 따로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할 수 있겠고, 거기 보시면 이제 3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당식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쌤이 앞으로 이제 수학 상하 수업할 때는요, 쉬는 시간 없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능 시험이라는 게 100분 시험 보는 거야. 그지? 100분 동안 집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분 수업하고 10분 수업하고 50분 수업하고 이렇게 안 할게요. 쌤은 그냥 쭉 수업할게요. 일찍 끝나면 차라리 일찍 가서 자습하게 해줄 테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수업합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 가로가 있는 경우는 가로를 푼다. 각 항의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거기서 그 설명이 있잖아요. 설명에서 2번에 설명의 2번 거기만 줄쳐주시면 돼요. 가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가로 안에 부호는 반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 거기 설명 2번을 보시면 A 마이너스 B 빼기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자, 가로 앞이 마이너스면 지금 가로 안으로 이렇게 분배해 주셔야 돼요. 요 가로 앞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가 원래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얘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셔야죠. 그죠? 항상 저렇게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먼저 풀고, 그리고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A가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고 B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면 자, 둘을 더하랍니다. 라고 하면 자, 동류항끼리는 더하셔야 돼요. 자, 이거 2차고 요거 2차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x제곱도 하나의 문자인 거고, 요 3x제곱이라는 건 x제곱이 3개 있는 거고, x제곱이라는 건 x제곱이 하나 있는 거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4개의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x, 여기는 마이너스 x, 그 둘을 더하시면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2고 마이너스 3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4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a 빼기 b를 구하래요. 두 번째 a 빼기 b. 자, 이렇게 쓸 때 꼭 요 앞에 식 앞에 마이너스 있을 때 있죠? 적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적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의 계산이든 어떤 공식이 암기든 간에 반복하다 보면 중간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처음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처음은 항상 요걸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적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사라진 친구들은 실수가 안 나와요. 이걸 썼어. 이걸 100번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곱해진다는 거 알아서 머릿속에 저절로 계산이 되는 친구들은 실수가 안 나오는데, 이걸 외운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실수가 나와. 특히 바쁠 때. 그래서 항상 수능 시험 보다 보면 이제 9편 보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그런 상담을 많이 해요. 쌤, 저는 항상 실수가 나와요. 야, 근데 있잖아, 10번 모의고사 봤거든? 10번 다 실수가 나왔어. 그게 실수냐? 그 실력이 없는 거죠. 10번을 봐서 10번 다 계산 실수가 나오면 그거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 거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애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면요, 천천히 풉니다. 본인이 했던 걸 한 번 다시 머릿속에서 검사하고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똑같아져요 점수는. 그러니까 실수 생각하지 않고 빨리 풀면 실수가 나와서 한두 개가 틀리고, 실수를 생각해서 내가 이걸 잡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풀면 뒤가 시간이 걸려서 문제를 못 풀어요. 결국은 조사모사죠. 그러면 빨리 풀면서도 실수가 안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복이 가장 처음이라는 게 다항식 계산부터잖아. 우리가 결국 다루는 게 다항식이잖아요. 그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3차 함수, 4차 함수. 나중에 가면 엄청 복잡한 거 많이 다룹니다. 미적분 하시고 기하하시면 복잡한 식 많이 다루는데 결국은 복잡한 식도 간단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 간단한 식의 계산의 실수가 나오니까 문제가 틀리는 건데, 그 간단한 식의 계산이 반복하다가 그게 본인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서 이 계산을 많이 반복해서 저절로 그 사고 과정이 단축된 거라면 실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2에서 9를 빼, 12에서 9를 빼라 그러면 당연히 3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근데 본인이 머릿속에 잘못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복잡한 식 가면 2에서 9 빼면 여기 3 나와야 되는데 4 나오는 애가 있고 5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그걸 틀려. 근데 틀릴 때마다 아 실수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혼자 연습할 때는 안 틀리지. 왜? 다시 보면 되니까. 그지? 근데 문제는 시험 볼 때마다 이걸 틀려요. 근데 그걸 체크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니네가 제일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본인이 몰라서 틀리는 것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배우면 돼. 근데 아는데도 실수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쌓은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수학을 진짜 어차피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고 수학 시험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대학을 잘 가려면 수학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누가 내가 얘보다 실력이 좋아 이게 아니야. 내가 얘보다 실수를 덜해도 난 얘보다 점수가 잘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실력은 그냥 낮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거냐라고 하면, 지금부터 니네가 항상 시험 볼 때마다 계산 실수를 하면 그걸 체크해서 노트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나는 2에서 9를 빼면 3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4가 나오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지만 해도 돼요. 두 번째 또 틀리잖아요. 그럼 바보가 아니면 세 번째에는 인지하게 돼 있어요. 2에서 9를 뺐네? 그러면 4가 아니고 3이지 라고만 바꾸면 그 계산이 안 틀린다고. 근데 이 계산이 자꾸 반복돼요. 수능 때까지 반복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 잘못 들어간 그 입력값은 본인이 특별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쌤이 지금 방식 하고 있을 때 하나하나 할 때 본인이 예전에 이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식에서 C에 뺄 때는 일단 씁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걸 다 부호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호를 바꾼 다음에 얘랑 더해서 3개, 1개, 2개 남겠구만. 1개, 1개, 2개겠구만. 얘랑 더하면 5다.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2번 하진 않을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거 2번 하고 있냐고. 한 번만 할 거니까. 예. 프린터가 잘못 본것 같아요. 왜요? 제 이거 받은 게 다른 프린트 같아서. 2번 받았죠, 너? 네. 1번. 그거 가지고 있으세요? 좀 넘겨줄래? 빨리 얘기한다. 자, 그 다음은 넘길게요.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 쌤이 앞으로 어떤 정리나 성질들이 나오면 다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프리우선반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쌤도 이제 뭐 20시간 만에 수업을 끝내야 되고 30시간 만에 수업을 끝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뭐 3학기 되면 한 20시간 정도면 한번 끝내야 되는데, 그때 다 증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 공부는 잘하고 싶어. 근데 빨리 하고 싶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빨리 하는 친구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증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수투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 사이값 정리와 편기값 정리라는 정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값 정리와 편기값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기가 막힌 걸로 뭘 만드냐?
대부분의 킬러들이 이걸로 만들어져요. 이 사이값 정리와 표현값 정리의 증명한 아이디어 요걸 가지고 22번이나 20번이나 14번에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모르고 외우기만 하면 그 아이디어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피타고라스 정리 뭐 되게 유명한 정리들 많잖아. 그 정리의 증명이 왜 앞에 이름이 붙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기반하니까 이름이 붙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걸 증명을 해? 그게 기반한 아이디어가 시험 문제로 넣으면 훨씬 더 기발해지겠죠. 문제가 좋아지겠고, 그지?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 당연히 수능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좋은 문제를 만들고자 뭘 하냐면 정의나 정리의 증명 아이디어를 갖다 많이 씁니다. 문제인지 가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당연히 2점짜리는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 이거 외우면 풀려요. 3점짜리 이거 비슷한 유형 문제 반복하면 풀립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4점짜리는요. 그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주 어려운 정리의 증명 아이디어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1, 2등급을 목표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증명까지 다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과를 진학하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증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과에 우리 수리논술에서 증명이 정말로 자주 나와요. 수리논술까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나는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 논술 내신 7등급도 논술로 붙어요. 70% 30%라고 하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70, 30이 아니에요. 내신이 5등급이야. 근데 논술 쓰는 애들 다 내신 다 5등급이에요. 내신 3, 4등급, 야 내신 2, 3등급이 내가 왜 논술을 쓰냐고. 걔가 당연히 학종을 쓰지. 그지? 그래서 논술 쓰는 애들은 되게 내신이 낮으니까 본인 내신이 엄청 안 좋더라도 그 다음에 어차피 본인이 검정고시를 봤다. 그러면 논술 점수가 내신 점수로 대체가 돼요. 그러니 수리논술 특히 6논술 하시는 분들은 수리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명이에요. 증명. 특히 수원, 수투, 미적 하시는 분들이 훨씬 수리논술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기하는 아무래도 시험에 나오는 범위가 적어요. 학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리논술이 아니고 인문논술을 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특히 미적으로 수리논술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증명은 다 해주셔야 돼요. 원장님 이제 가죠? 쌤은 지금은 다 증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증명이라고 하는 너무 어려운 증명은 니네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 어려운 증명은 다 제거하고요. 쉬운 증명들만 할게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건데요? 라고 하면 재수학에서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1 더하기 0이 왜 1이냐. 이거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갈 때 그걸 증명해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건 니네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걸 니네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 대입해서 1 더하기 2가 하고 2 더하기 1이 3으로 같으니까 숫자가 저렇게 되니 문자도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A가 같겠구나.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지? 그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쌤이 정리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정리가 있을 거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예를 두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너네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결합법칙이 뭐냐? 라고 하면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 먼저 계산하면 이건 3 더하기 3 6이 되고 얘는 1 더하기 5 6이 되니까 당연히 덧셈의 순서에는 상관없이 항상 같습니다. 숫자가 이렇다면 당연히 문자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다고 하면 A, B를 더하고 C를 더하나 B, C를 더하고 거기에 A를 더하나 무조건 같을 거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이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거기 지수법칙이죠. 지수법칙. 왜 이 지수법칙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수원 미리 예습한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지수법칙 가지고 지수의 확장이 이루어져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법칙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지수법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게 어떻게 확장되고 이걸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라는 건 여기 A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수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름이 지수예요.
요건 밑이라고 하고요. 그죠? 얘 이름은 밑. 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지수. 자, 그러면 A의 M승을 뭘 의미하는 거냐? 라고 하면 밑을 M번 곱했다. 이 뜻인 거예요. 그죠? A의 M승이라는 건 이걸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읽을 거야. A의 M승. A는 밑, M은 지수. 그러면 A를 M번 곱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A의 N승을 한번 더 곱해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의 3승에다가 A 2승 곱하자. A의 3승은 A를 3번 곱한 거고 A의 2승은 A를 2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 A 2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A가 몇 개냐? 라고 하면 A가 5개 곱해진 거다. 라고 쓸 수 있으니 A의 3승에서 A의 2승을 곱한 건 A 3개랑 A 2개 곱한 걸 다 한꺼번에 곱한 거니까 A가 5개 곱했네. 라고 하는 이 오는 얘들을 더한 거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증명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시니까 이렇게 써도 문제 없겠다 이거야. 그죠? 요거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나온 내용이고 두 번째 A의 M승 여기에 N승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하면 A의 3승을 제곱해라 라는 건 A의 3승은 A를 3번 곱한 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A를 3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A를 3번 곱해. 이게 약속이니까. 근데 이거의 제곱인 거잖아. 그지? A를 3번 곱한 거를 제곱해라 라는 건 또 여기에 있는 요 지수 2승은 2번 곱하라는 거잖아. 뭐를? 이 안에 있는 얘 밑을 A 3번 곱한 거를 2번 곱해라 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2번 곱한 거니까 그러면 A가 전체 몇 개니? 라고 하면 6개죠. 그죠? 그래서 얘는 A의 6승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라는 거니까 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니? 라고 하면 A 3개짜리를 2번 곱했으니까 A 6개가 곱해져 있겠지? 라고 해서 결국 얘 둘을 곱하는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 앞으로 얘는 지수끼리 이렇게 지수에 지수승 올라가 있을 때는 지수끼리 곱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게 지수법칙 두 번째. 자, 세 번째 A, B의 N승 이렇게 돼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자. 예시. 자, 뭐 2가 있고 3이 있어. 이거를 2번 곱했대 라고 하면 지금 원래는 6이 2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건 6 곱하기 6인 거지. 밑이 6인 거야. 거기를 2번 곱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2 곱하기 3이고 이것도 2 곱하기 3이잖아. 그지? 그럼 전체적으로 2가 몇 개 있냐면 2개 있고 전체적으로 3이 몇 개 있냐면 3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가 원래 이제 2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2의 1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2의 1승이나 2나 같은 거니까 사실 지수가 1일 때는 생략합니다. 기본적으로 3의 1승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여기 2는 얘가 곱해진 거 이렇게 둘을. 그지? 여기 2는 얘가 얘랑 곱해진 거기 때문에 자 A, B의 N승이다. 이 얘기는 A, B를 N번 곱했다. 이 뜻이고 A를 다 왼쪽으로 몰아. 그러면 A가 N개. B를 다 오른쪽으로 몰아. 그럼 B도 N개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이유죠. 뭔 얘기인지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번째부터 조금 까다로워져요. 왜냐하면 자 얘는 둘을 곱한 거. 얘는 지수의 지수를 씌운 거. 통째로 지수를 씌운 건데 얘는 이렇게 뺍니다. 이제 나눕니다. A M승에서 A N승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자 이거 좀 지우고 여기다 A를 적어드릴게요. 지워도 되겠죠? 이 시는 자 A의 3승에서 A의 제곱을 나눠볼게요. 그지? 그럼 A의 3승은 A가 3번 곱해진 거잖아. 그죠? 거기다가 A를 2번 곱한 걸 나눈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나눗셈이라는 건 결국은 역수를 곱한 거잖아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얘는 역수를 곱한 거니까 얘의 역수는 이거 분의 1이죠. 그래서 A 3개에다가 역수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지?
나눗셈은 역대 곱이에요. 그죠? 왜냐면 뭐 3에서 2를 나누세요 라고 하면 3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랑 같죠. 그죠? 그리고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나눗셈은 역대 곱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분모 A가 2개가 있고 분자 A가 3개가 있으면 이렇게 분모 분자는 같은 값이 있으면 약분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왜 되는지 모르겠으면 중학교 내용을 다시 보셔야 되고 모르겠다면 그냥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내용은 어차피 몰라도 충분히 나중에 가서 다 체득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1은 쌤, 이 1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 3개에서 요 2개가 사라진 거니까 요 3에서 요 1을 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1이. 그지? 이건 A가 3개 위에 있는 거고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위에 3개 아래 2개니까 2개가 사라져서 한 개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의 M승에서 A의 N승을 나누면 위에는 M개가 있고 아래는 M개가 있으니까 저 M개에서 N개만큼을 없애면 남는 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A가 위에 2개 있고 3개를 나누면 그럼 여기서 이것 빼면 A의 마이너스 1승인가? 라고 하면 야 지수라는 건 몇 번 곱했냐인데 A의 마이너스 1승은 A를 마이너스 1번 곱한 거잖아. 마이너스 1번이라는 건 정의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을 정해주는 게 수원에서 지수가 여기 있는 지수가 자연수가 아닐 때도 어떻게 정의해 주는가가 지수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수원에서 배웁니다. 수원에서. 그러면 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라고 하면 수학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위에 A가 2개고 역수를 곱해주는 거니까 A가 밑에 3개니까 자 어차피 약분은 되는 거니 이렇게 없어지면 남아있는 건 A가 밑에 하나 남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요 A가 밑에 하나 남는 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요걸 뺀 거예요. 그죠? 그게 1이 남은 거니 얘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면 이렇게 쓰면 되고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면 위에가 횟수가 많으니까 위에가 남을 거예요. 그죠? 얘는 뒤에 있는 게 더 많으면 밑에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될게요. 여기다가 m이 m보다 작으면 요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얘다. 왜요? 라고 하면 잡아. 위에 2개, 아래 3개. 그러니까 n이 m보다 큰 거 맞잖아. 그지? 그럼 밑에가 더 많으니까 밑에 3개에서 2개를 빼면 밑에 하나가 남잖아요. 그죠? 밑에 하나 남는 게 여기 써주면 돼요. n 빼기 n 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 마지막 하나는 거기다 하나 더 적어주시면 mn이 같을 때겠죠? mn이 같을 때, 그지? mn이 같을 때는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얘는 1이 됩니다. 왜냐하면 mn이 같으면 분자하고 분모가 같은 개수라는 거니까 약분해서 1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1이 됩니다. 라는 게 네 번째죠.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 3번과 같으니까 생략할게요. 그죠? 5번째 요거랑 똑같아요. 그죠? 5번째는 a분의 b의 n승이죠? b분의 a의 n승으로 없어졌네. b분의 a의 n승.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죠? 요것도 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항상 이제 이런 정리들이나 성질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정리와 성질을 꼭 본인만의 언어로 바꾸셔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 그림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 이거 지금 그림 자체가 문자도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라고 하면 말로 바꾸셔야 돼요. A가 M개 있고 아니면 이걸 외우셔도 돼요. 실제 예시를 외우시면 틀릴 수가 없잖아. 그지? A 3개에다가 A 2개를 더 곱하면 A 5개 되겠네. 이 예시를 외워놓으면 결국은 지수끼리 밑이 같은, 그지? 지수는 다르고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밑은 그대로고 지수는 더해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복잡하게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 AM 플러스 N승이다 이렇게 하면 좋지 그지? 근데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걸 반복해 쓰세요. 그러면 저절로 A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쌤이 지금 쓰는 이런 증명들 있잖아 성질들 그 예시를 다 들어주는 것들은 예시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렵지 않잖아 이거 그지? 예시. 그리고 반복해서 예시를 쓰다 보면 저절로 공식은 외워지게 될 겁니다. 요게 좀 어렵죠 네 번째가. 근데 어차피 이 네 번째는 이렇게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수 1과 수 2와 미적학통 기백만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릴 필요 없고요. 나중에 수원에서 배우면 이게 합쳐져요 한꺼번에. 그거는 나중에 수원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예제 거기 보도록 할게요.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봐 밑에 예제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x y의 제곱의 3승입니다. 여기 3승 곱하기 마이너스 3x 제곱. 자 얘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래요.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다항식 성질하고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쟤를 간단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하나의 항이에요. 단 마이너스 1 그죠? 여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를 생략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 곱하기 y 제곱을 생략했은 게 이거예요. 거기에 3승입니다. 그지? 그리고 a, b의 n승은 이렇게 분배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분배 그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3개 곱한 걸 3번 곱한 거니까 얘 3개, 얘 3개, 얘 3개인 거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x를 3번 곱한 거 x의 3승이겠지. y 제곱을 3번 곱한 거 얼마야? y 2개 있는 게 3번 곱했으니까 6개 있겠죠? 그래서 y의 6승. 이해돼? 그지? 이제 방금 한 지수법칙을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여기 원래 1승이 있던 거라서 요거 둘이 곱해서 얘 요거 둘이 곱해서 얘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 됐죠? 거기에 얘를 곱한 거잖아. 이렇게 됐죠?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했습니다. 플러스 1이 되겠죠. x 3개에다가 x 2개를 곱했습니다. x는 몇 개? 5개. 그래서 x의 5승. 자 3은요 앞으로 빼줘야겠네요. 그죠? 3 이렇게. 왜냐면 2하고 3 곱하면 3이니까. 자 그 다음에 y의 6승. 요게 정리된 식이에요. 그죠?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방금 배웠던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고 상수끼리 곱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쌤이 좀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 예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본인 예제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거 있으니까 녹화하는 거 다시 확인하시면 될 거니까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한 다음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뭐 그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항식의 곱셈 x 더하기 y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곱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처음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게 암산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x를 하나씩 이렇게 곱해요. 그지? 그 다음 y는 하나씩 이렇게 곱해요. 이거 먼저 그려놓고 야 그러면 저기 2개고 여기 3개니까 곱하면 항이 몇 개 되면 6개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얘랑 얘랑 곱하네 ax. 선생님 왜 ax예요? xa가 아니고 하면 우리가 문자로 곱할 때는요 알파벳 순서대로 곱하시면 돼요. a가 다 앞에 있으니까 a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요 bx. 얘랑 얘랑 곱하면요 cx. 그래서 xc라고 쓰면 안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도 무조건 이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이 순서로 하는 걸 연습하시면 좋겠죠. ay
by cy 무조건 이렇게 곱한다 라는 거를 계속 반복하시고 이게 반복돼서 저절로 곱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냥 암산으로 돼요. 근데 지금은 항상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라면 둘 다 써놓고 이렇게 하나씩 분배해서 안 틀리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계산 실수가 안 나옵니다. 그 예제 보시면 2번 볼게요. 예제 2번만 보고 넘어갈까요? 예제 2번 x제곱 마이너스 3 xy 더하기 y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y를 전개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개짜리에서 가는 게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곱해 2xy 2x에다 y 곱했잖아, 그지? 자, 2x랑 마이너스 3xy야. 자, 2x하고 마이너스 3xy 곱해 라는 건 숫자끼리 먼저 곱합니다. 마이너스 6. 자, x랑 x 곱했으니까 x가 2개, y는 하나. 됐냐? 자, 마지막 얘 곱하래요. 자, 숫자는 앞에 없으니까 1이겠고, 그래서 2 x 1개, x 2개, x의 3승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밑에 거 요렇게 얘랑 곱해 마이너스 3 그대로 적고 y 2개. 자, 얘랑 곱해. 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 숫자 먼저 곱하면 돼요. 플러스 9 만들어주면 되겠다. x 하나, y 2개. 요렇게. 마지막은 요렇게. 자, 숫자는 앞에 1이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고 x 2개, y 1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대로 쓰시면 안 돼요. 답을 써라 라고 하면 x든 y든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무 말도 없다 라고 하면 항상 x 기준으로 잡으시고 일반적으로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항상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자, x 기준으로 1차, 2차, 3차, 0차, 1차, 2차. 그지? 자, 차수가 같은 것끼리 동류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차수가 같은 것끼리 동류항이니까 얘랑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얘랑 보시면 마이너스 6x 제곱 y 마이너스 3x 제곱 y니까 지금 오른쪽에는 요걸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아니다, 세모? 요걸 세모라고 하면 이 세모가 얘는 마이너스 6개고 여기 세모는 마이너스 3개니까 저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9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3차부터 적어줍니다. 네임타스 정리 2x 3승, 그지? 그 다음 얘가 2차, 얘들을 더하면 마이너스 6개, 마이너스 3개, 마이너스 9개. 그 다음 보통 이제 미지수를 가장 오른쪽에 쓰니까 이걸 순서를 바꿀게요. 원래는 x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미지수를 x로 생각했다면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줘도 문제는 없어요. 항상 미지수를 보통 오른쪽에 놓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1차식이죠. 얘하고 얘입니다. 그죠? 그런데 x를 미지수 생각했다면 x를 뽑아서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2y가 남고 여기는 9y 제곱이 남습니다. 그러니 얘도 내림차수죠. 9y 제곱 더하기 2y x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0차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위에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니네한테 수능에 이렇게 안 나와요. 내림차수 정리해라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니네한테 식을 쓸 땐 이건 무조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수능에도. 수능이든 평가원이든 니네 모의고사 문제에서 x에 관한 3차 방정식 해서 는 얼마 이렇게 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익혀 놓으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전개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전개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동료와 생기면 동료끼리 더하면 됩니다. 자, 넘겨. 자, 곱셈에 대한 성질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곱셈에 대한 성질도 따로 증명하지 않고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곱셈에 대한 성질. 어떤 두 식을 곱했습니다. 그죠?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두 개를 순서를 바꿔도 문제 없겠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문자는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가 같으니까 성립한다라고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런데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거랑 2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건 같은 숫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6이고 얘는 6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얘는 뒤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니까 얘는 15고 15 곱하기 2인데 둘 다 30으로 같아진다라는 뜻이니까 숫자에서도 세 개가 연달아 곱해져 있으면 앞에 거 먼저 곱하든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든 순서에 상관없이 같은 숫자가 나온다 라고 했으니 문자도 마찬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얘나 어차피 상관없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죠. 자, 세 번째 분배법칙이 제일 중요하고요. 세 번째 분배법칙은 A에다가 BC를 더한 걸 곱해라 라고 하면 자, 곱하기와 더하기가 이렇게 연달아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A 곱하기지. A 곱하기 이게 통째로 이렇게 분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A 곱하기 B. 근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서 그지? 그 다음에 A 곱하기 C 이렇게 분배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자의 곱셈은 항상 우리는 생략하는 게 약속이라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바로 식의 곱셈도 덧셈에 대해서 분배됩니다. 그죠? 숫자만 되는 거 아니죠. 어차피 숫자에서도 되는 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하면 4 곱하기 2나 이거 2 더하기 6이나 8로 똑같다 라는 거니 걔도 당연히 된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쌤이 굳이 따로 뭐 얘가 이해시켜야 되나 그런 내용이 아니면 간단한 예시를 들고 넘어갈 거예요. 간단한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럼 나머지는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지? 근데 나중에 가면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강조를 하죠. 쌤만이 아니고 다른 쌤이 수업할 때 이제 수업을 하실 때도 분명히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진짜로 본인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특히 니네가 짧은 시간에 실력을 늘리고 싶고 짧은 시간에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영역, 수학 영역을 잘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쌤이 생각할 때는 인강도 잘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 혼자서 문제풀이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쌤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공부했거든.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 책에는 강조돼 있지 않아요. 다 그냥 쭉 나열돼 있죠. 근데 진짜로 공부를 깊게 한 친구들은 사실 책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일 깊어요. 왜냐면 책을 많이 읽어야지 어디 부분이 강조가 돼 있고 어느 부분이 강조가 안 되는지 판별이 되거든요. 한 번 읽어서는 그 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반복하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그래서 인강을 듣는 거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시험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쌤한테 와서 질문하는 게 답을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고민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답을 보는 게 좋아? 아니면 답을 안 보고 혼자서 푸는 게 나을까요? 수학 실력을 늘리려면 안 보는 게 낫겠죠. 본인이 사고력을 가지고 공식들을 만들어 가며, 그지? 해설을 안 보는 게 좋지. 근데 문제는 시험 공부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지? 그래서 나는 답지를 안 보고 공부했어. 근데 문제는 수어스투를 다 못 끝냈어. 그리고 수능 보러 가야 돼. 이건 안 되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여행지를 가면 혼자서 갈 수도 있어요. 그 여행지를. 그지? 지도를 보고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가이드를 따라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서 몸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 목적지 가기 위해서
갔더니 아니야. 저기 가. 아니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가. 제일 오래 걸려요. 혼자 가는 게.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도를 보고 가면요. 두 번째로 오래 걸려요. 그지? 하지만 혼자 간 것보다는 분명히 빨라요. 지도가 있으니까. 그지? 기억에도 사실 혼자 간 것보다는 덜 남게 돼 있어요. 제일 기억에 안 남는 게 뭘까요? 당연히 가이드가 가는 거예요. 왜냐? 왜 가는지도 모르고 이대로 가니까 따라갔다가 저기로 갔다 따라갔다가 하니까 혼자 다시 가봐 했을 때 절대 못 가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인강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 혼자 간 게 아닌데 혼자 갔다고 착각해요. 해설을 보면 본인이 해설을 보고 이해한 걸 본인 혼자 갔다고 착각한다고요. 해설 보는 게 결국은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혼자서 문제 푸는 건 혼자 목적지를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인강을 따라가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옆에 도우미가 그냥 이렇게 다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방법은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혼자, 근데 문제는 목적은 뭐냐? 혼자서 가야 돼요. 수능은 혼자 풀어야 되니까. 그렇잖아. 인강 가서 옆에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니거든. 해설지 갖고 들어갈 거 아니잖아. 그지? 결국은 목적은 혼자 가야 되는데 단 일장일단이 있어요. 해설지를 안 보면 기억이 오래 간다. 하지만 오래 걸린다. 해설지를 보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 하지만 기억에서는 조금 더 빨리 사라진다. 인강을 듣고 보면요. 이해는 진짜 빨리 가요. 단 내게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가장 잘못된 방법이 인강만 보는 거예요. 수업만 듣는 거예요. 그걸 복습하셔야 돼요. 인강 듣고 혼자서 가보는 그걸 해봐야 된다고요. 나 혼자 갈 수 있나? 이런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해요. 쌤이랑 수업 듣고도 마찬가지. 근데 강조하잖아? 그 강조한 거 적어놓고 두세 번 가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혼자 가기 힘든 곳이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우매한 질문이에요. 해설을 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단, 너 혼자 풀 수 있겠어? 이거 해설 보고 덮으면 너 혼자 풀 수 있겠어? 안 되는데요?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해설 보고 이해됐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혼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요.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해설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꼭 질문하셔야 돼요. 쌤들한테 질문하시고 본인한테 반문하시고 나 혼자 이걸 풀 수 있나? 라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해설을 안 보겠다.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해설을 보겠다. 이거 되게 미련한 짓이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는 거고 안 되는 건 해설을 보는 거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인강을 듣는 거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곱셈 공식 있네요. 곱셈 공식. 거기 수학 공식 쌤이 얘기했지만 수학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지는 거랬잖아요. 이 밑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 공식은 외워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워지도록 하냐면 자 1번 보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이거 워낙 유명해서 이름이 있죠. 완전 제곱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이건 정의대로 하시면 돼요. 외워지도록 해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한 거네. 그리고 아까 다항식의 곱셈은 이렇게 전개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더한 거네 라고 해서 a 두 개니까 a 제곱 ab ba인데 교환법칙 된다고 했으니까 ab 쓰고 요 들고 곱하면 b 두 개니까 b 제곱인데 얘하고 얘가 아예 똑같은 거니까 동류항이라서 저걸 합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오늘 배웠던 a 플러스 b를 전개하는 방법이고 a 플러스 b를 전개하면 이 식이 된다. 이 얘기는 얘를 묶어내면 얘가 된다. 이 뜻인 거니까 이 다항식의 두 곱을 이렇게 이 두 개를 곱한 걸 이렇게 풀어 쓰는 거 얘를 전개한다 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묶어 쓰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인수분해한다라고 해요. 인수라는 게 뭐냐면 약수란 뜻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는 2 곱하기 3이 6이다 라고 하면 2하고 3이 6을 나누는 수라서 이 둘을 6의 약수라고 하고 이 식은 a 플러스 b를 두 개를 곱했던 걸 요게 요렇게 된다. 이 얘기는 뭐야 결국은 이거 두 개의 곱이지 이게 약수예요. 그죠?
그런데 숫자일 때는 저걸 약수라고 하는 거고 문자일 때는 그걸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식을 두 개의 1차 인수의 곱으로 바꾸는 거. 이걸 인수 두 개로 분해했다라고 해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전개하는 걸 제대로 해놓으면 인수분해는 저절로 되는 거야. 왜? 이유가 없거든. 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왜 얘가 되니?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니까야. 이해됐어요? 전개만 제대로 하면 인수분해는 저절로 되는 거고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 중간 과정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해서. 많이 해가지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외울 때는 본인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걸 앞에 거. 쌤은 이렇게 외우거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를 제곱하면 앞에 거 2번. 2배의 앞에 거 뒤에 곱하기. 뒤에 거 2번. 왜냐하면 앞뒤는 내가 쓰는 언어잖아요. 식보다는 내가 쓰는 한국말이 나와. 편해. 그지? 왜냐하면 나는 꿈을 한국어로 꾸잖아. 모든 식이나 모든 그림이나 다 전부 다 우리는 사고를 한국어로 해요. 니네 보통 이제 그런 친구들 있잖아.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꿈도 영어로 꾼대요. 그치? 어떤 애들은 영어가 그거를 엄청 둘 다 잘하는 친구들은 반은 한국말을 굴고 반은 영어로 꾼대요. 이런 친구들은 사고를 영어로 하는 거예요. 사고의 도구가 영어가 되는 거라고. 언어라는 건 사고하기 쉽게 만든 도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면 영어든 한국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모든 영어를 다 전부 다 한국말로 바꿔서 인지한다고. 무조건 오래 걸리겠지, 그지? 그래서 원어민과 한국에서 따로 영어를 배운 사람의 차이가 그 차이인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빨리 기억하는 건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림이에요. 왜냐면 그림은 바로 인식하거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겠어? 말이에요, 말. 말로 기억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되게 어려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 부르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뭐 태정 문단세 그게 다 똑같은 거야. 그걸 다 문자를 외우는 것보다는 말로 기억하는 게 편하거든요. 오래 가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거 외울 때 두 가지 정도만 해볼까요? 이거 쓰면 거기서 몇 번째냐면 7번째. 삼성 있죠? 요거는 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2개씩 곱해진 거죠. 그지? 2개예요. 그죠? 2개, A가 2개. 앞에 거 2개. 앞 B 곱한 거잖아. 그리고 2배. 뒤에 거 2배. 얘는 어떻게 되냐면 3개씩 곱하면 돼요. 자, 앞에 거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색깔은 앞에 거 2개. 거기에 뒤에 거 1개. 이렇게. 그 다음 앞에 거 1개. 하나씩 줄여가는 거야. 뒤에 거 2개. 마지막은 뒤에 거 3개. 이렇게 써놓고 다만 개수가 달라요. 여기는 3. 여기 3. 이렇게 됩니다. 얘는 1, 2, 1이죠. 1, 2, 1이죠. 얘는 1, 3, 3, 1이에요. 개수가 여기 1이고 3이고 3이고 1이고. 자, 이거의 이유는 확통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확통 배우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되는지 배우는데 딴 거 없어요. 그냥 이거 전개하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근데 얘가 뭐였냐면 얘였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앞에 거 2번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2번이다. 그리고 전개해서 하시면 얘가 나와요. 곱하시면 a 3개 곱하시면 2배에 a 2개 b 곱하시면 a 하나에 b 2개 곱하시면 a 2개 b 하나 곱하시면 2배에 a 하나에 b 2개 마지막으로 곱하시면 b 3개고 얘들이 동류항입니다. 둘을 더하면 3이에요. 얘들이 동류항입니다. 둘을 더하시면 3이죠. 그죠? 결국은 왜 이게 묶이면 얘가 돼요? 이걸 전개하면 얘가 되니까 거기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전개를 잘 하시면 되고 이걸 완벽하게 외우고 싶은 분들은 이걸 한 100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워질 때까지 쓰는 거지 이걸 외우기 위해서 쓰면 안 돼요. 그럼 안 외워질 거거든 어차피. 이해됐어요? 그리고 외워질 때까지 쓰면요 이걸 전개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문제에서 어떻게 풀리는지가 보여요. 꼭 반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반복하다 보면 외워질 겁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수능에서만 쓰면 되는 거지. 니네가 지금 이거 외워서 뭐 할 거야, 그지? 수능 때까지 못해도 100번 씁니다, 이거. 지금 100번 쓰면 더 좋지만 한 20번, 30번 최대한 본인이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수능 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시기 수원에도 나오고 수투에도 나오고 미적에도 나오고 기하에도 나오고 확통에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방식들을 만드시면 더 기억에 오래 가니 선생님은 뭐 이렇게 하니까 니네도 나름대로 방식이 있겠죠, 그죠? 다 내가 그걸 만들어줄 수는 없잖니. 1번부터 10번까지 본인이 써보세요. 자, 넘겨. 곱셈 방식의 변형, 곱셈 공식의 변형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9번만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요. 9번은 조금 어려워서 변형하기가. 거기에 밑에 잘 적혀 있으니까 밑에 거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쌤이 일부러 다 밑에 다 적어 드렸어요. 9번 내용은 혼자 한번 하기 어려우니 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5페이지에 그 곱셈 공식의 변형 9번 보도록 하자. A 3승, B 3승, C 3승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이거 분명히 못 외운 애들이 있는데 이게 기하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와요. 수원 수투에서 잘 안 나오냐?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 간혹 가다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쌤, 쟤는 왜 저렇게 되나요? 라고 하면 전개하면 된다고요. 그냥 졸라 복잡하지, 그지? 하지만 전개하면 돼요. 이렇게 몇 개야 이게 벌써, 그지?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서 얘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일단 계산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니까 처음에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해서 이거 10번이고 20번이 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잠깐만, 그죠? 여기 더하기가 빠졌네요. 이상하다 했다. 이걸 전개해서 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제야 우리는 전개 실력이 뛰어난 거니까 반복해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반복을 안 했는데 왜 계산 실수가 자주 나오나요? 라고 하면 이런 걸 반복 안 하기 때문이니까 평소에 꼭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시면 자 빨리 해볼게요. 이제 이게 복잡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곱해 나간다고 생각할게요. A 3개, A 하나, B 2개, A 하나, C 2개, A 2개, B 하나, A 하나, B 하나, C 하나, A 2개, C 하나. 지금 뭐가 있는지 보이지? 자,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할게요. 자, B, A 제곱. 그럼 순서대로 A 제곱 B. 요렇게 B 3개, 요렇게 B 하나, C 2개, 요렇게 A 하나, B 2개, 요렇게 B 2개, C 하나, 요렇게 마이너스 A, B, C. 자, 마지막 C, A 2개, C 하나, 요렇게 B 제곱, C, 요렇게 C 3개, 요렇게 A, B, C, 요렇게 B 하나, C 2개, 마지막 A 하나, C 2개 더하기 3A, B, C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라고 하면 자, 이거 봅시다. A 하나, B 2개 여기 있는데요. 없어집니다. A 하나, C 2개 여기 있는데요. 없어지겠죠. A 2개, B 하나, A 2개, B 하나 어디 있냐? A 2개, B 하나 여기 있네요. A 2개, B 하나 없어집니다. 자, A 2개, C 하나 여기 있네요. A 2개, C 하나 없어집니다. 자, B 한 개, C 2개 여기 있네요. B 2개, C 하나 여기 있죠. 다 없어졌네. 자, 뭐가 남았냐? 요거 남았고요. 요거 남았고요. 요거 남았습니다. 쓰시면 A 3승, B 3승, C 3승 남았고요.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3개. 거기에 3개를 냈으니 0입니다. 됐죠? 자, 이거를 언제든지 해도 틀림없이 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22번의 문제에 계산 난이도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을 하셔야 22분을 풀 수 있거든요. 실제로 수능에서 너네한테 바라는 게 이해력과 그지? 이해력과 판단력 이런 것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산력을 바라거든요. 아주 그지 같은 복잡한 계산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평소에 이런 연습을 전개하는 거 연습 안 하면 이게 몇 개야? 6항 곱하기 3항짜리 이거 곱이죠. 이거 연습 안 돼 있으면요. 어차피 22번 포기하셔야 돼요. 난 수학 실력이 좋은데 계산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풀어도 틀릴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거 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쌤이 거기서 다 해드렸죠. 9번까지 하시면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나눗셈. 내가 이거 오래 걸리는구나. 천천히 해서 그런가?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쭉 나갈 건데 상당히 오래 걸리죠. 쌤이 이걸 잘라가지고 두 번째도 또 이렇게 해서 올릴 거예요. 그럼 쌤이 처음에 얘기할 때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다항식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다항식 첫 번째 수업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다항식 두 번째 시험이라고 이렇게 올라갈 거고 앞에 써줄 거예요. 다항식 1, 다항식 1-2 뭐 이렇게 1-1 이렇게 적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려주면 그걸 차례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보시면 가능한데 뭐 여기서 보면 지금 오늘 선생님이 수업해 보면 한 3명 정도는 이게 좀 쉬운 것 같아요. 3명 정도는 쉬운 것 같고 나머지는 적당한 것 같으니까 이대로 이 난이도로 그대로 쭉 갈 테니 본인이 생각할 때 난 이거 너무 쉽다. 그러면 교재만 받으시고 내가 어려운 수원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거를 내가 숙제 검사를 할 거예요. 근데 뭐 수업은 당연히 근데 나는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쉬운데 뒤에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훨씬 어려워요. 당연히 수학 4과에도 다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이랑 그 다음에 2차 함수 근의 판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본인들이 그것만 따로 들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을 하고 근데도 내 수준에는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따로 이 수업하는 시간에 본인은 자습할 수 있는 내가 문제집을 줄 거고 나중에 가서 이거 내가 시험 봤을 때 틀리기만 해봐 라고 하고 시험도 볼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이따가 내가 상담하면서 한 명씩 불러서 수업의 난이도나 이런 걸 다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수준이나 이런 거 다 물어볼 거니까 그때 대답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하나씩 올릴 거라는 거. 그래서 17단원까지 다 올리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걸 다 올려놓을 테니까 수학 상하를 완벽하게 하고 중학교 교육내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 수원수투의 기초가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돌아가셔서 10분 쉬었다가 다시 국어 시간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